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또한 이와 발맞춰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인류 발전 공연할 전문 지도를 양성하고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신대학교인데요. 오늘은 대신대학 최대 총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아주 작지만 강한 대학이고 대신대학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가깝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것이 대신대학교 자랑입니다. 열린 총장실이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열자는 겁니다. 물론 대신대학교의 총장실에 누구라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또 기쁜 일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대화하는 그 장을 내가 열린 총장실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나 교육에 대한 걸 갖다가 굉장히 오픈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대신대학교는 열어갈 작정입니다. 대신대학교는 강소대학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겁니다. 7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전국 세계를 향하여 다 도처에서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학이기에 여러분들 대신대학교에 오셔서 마음껏 공부하시고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그 비전을 펼쳐나가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총장님, 먼저 1954년 설립되어 60년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신대학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1954년에 대신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신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장소도 처음 설립할 때는 교회에서 수업을 하려고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986년에 여기 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대학교가 그 내실이 있는 그 교육관이라고 평이 자자합니다. 그 재임기 동안 그 학생 총원을 100% 달성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신대만이 가진 그 강점은 무엇입니까? 대신대학이 그동안에 입학 총률이 한 65% 내외였는데요. 2016년부터 제가 취임을 하고는 우리 학교가 학생을 채우지 않고서는 학교가 존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대신에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5년 동안 100% 학생 신입생 충원을 했고요. 올해 2022학년도 신입생도 아마 거의 100% 충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신대학교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 코로나 팬데믹, 4차 그 산업혁명을 등 사회가 그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신대학도 비전 2030을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신대학교가 팬데믹 이후에 4차 산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용어가 나온 이 시대에 있어서 대신대학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 시대를 앞가면서 교육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성세대의 위주가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팬데믹 이후를 지금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대학 비전이 참 귀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그 사회적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그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진정한 그 크리스찬 리더에 양육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개혁주의라는 우리는 모토 아래 개혁 신앙을 또 개혁 신학을 칼빈주의에 맞추어서 성경 중심으로 성경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개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변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대신대학교가 걸어온 그 길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 교육의 그 부재가 커지고 있다는 그 교계의 그 평가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기독교 교회말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필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신학교회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여러 상황이 다 변화되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적인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모든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호응을 얻을지 몰라도 항상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폐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이 학교의 존립의 그 목표이자 이 학교가 존립해가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더욱더 우뚝 서고자 합니다. 자, 이토록 학교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총장님을 향한 학생들의 그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신학교를 알아보면서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열린 총장실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은 소규모 대학이고요. 또 신학 중심의 대학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든 캠퍼스도 개방해야 되겠고 그보다 먼저 제가 총장으로서 마음을 개방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뭐가 필요할까?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가려면 첫째는 제 마음을 또 아이들, 학생들과의 그 마음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면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필요하면 우리가 먼저 학생들이 요구하기 전에 해주고 학교 뒷산에 예를 들어서 산책로가 필요하면 시와 우리가 함께 공유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총학실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매일 채플을 하다 보니까 채플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정말로 기도하셔서 오신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학교 안에 계시는 교수님들, 직원들이 정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지켜온 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 마음이 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열려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총장님께서 그 경영 라운드나 안옥교육 계획하는 여러 가지의 그 모양들이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 지금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해 그 청년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교육자로서 또 총장님께서 꼭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가르치는 선생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뭘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고 더 가까이 늘 함께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는 굉장히 기독교를 향해서 냉소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될 그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분부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대신대학교 우리 출신들, 우리 동문들, 목사님들,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앞장서가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대학이 그래도 총장님들을 많이 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네. 그런 거면 좀 자부심도 이제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신대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도 있는 대학이고요. 개혁 신앙을 갖고 있지만 보수 신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졸업하신 분들, 목사님들 중에 현 총회장님, 백왕식 총회장님, 이성희 총회장님, 굉장히 훌륭한 주옥 같은 분들입니다. 그 앞에 우리 총회장님들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나오셨고요. 여러 명의 총회장님들이 우리 교단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계를 이렇게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신대학교는 대신대학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들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우리 학교는 월요일 빼고 계속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11시부터 계속 체프를 하고요. 그리고 교직원 기도회도 특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굉장히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다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신대학교와 우리 온 신학교, 신학대학, 모든 대학이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총장님, 예. 말씀에 많은 학생들이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총장님, 앞으로 그 대신대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절대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국 학생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학교에 지금 국제교류원에서 한 200명 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반으로 줄었지만 계속 조금 증가 상태에 있고요. 외국 학생 유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젊은 청소년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기성세대들 중에서 다시 재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지금까지 했던 목회 패러다임보다 다시 학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특정 요일 월요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새로운 어떤 방향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평생교육도 하고 젊은이들 청소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이 경산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문화 또 아이들을 우리가 잘 다독여가면서 하느님 말씀 가운데 중심으로 교육을 앞으로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예. 이제 총장님 그 말씀 속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아이들을 내봤는데요. 예. 이제 그 학생들이 그 교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우리 그 청해 그 산하에 예. 많은 그 신학대들이 있어요. 예. 그건 총장님들도 이 교환 총장님을 한번 이렇게 한 달을 해본다든지 2주를 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경영적인 그 경영을 다시 거기서 답습을 해온다든지 좋은 면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대표님 정말 뭐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해봤지만 이거 제안하는 분은 대표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실제로 세무서나 은행이나 일일 은행 지점장, 일일 세무서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공헌하신 분이나 예금액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같은 우리 4개 교단의 신학대학에서
뭐 올해는 말더라도 한 2, 3일씩이라도 한번 총장 일에 돌려가면서 학교에 한번 바꿔서 해보면 참 학교가 느끼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면 서로가 협조도 되고 또 우리 대학에서 깊이 알지 못했던 걸 갖다가 우리 또 같은 교단에 있는 다른 신학대학에 가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인적 교류도 되고 교수님들과의 같은 접촉함으로써 더욱더 친밀한 걸 느끼게 되고 같은 한 패밀리가 학생들 같은 뭐 교육을 이주시켜서 같이 한다 이거보다 누가 변해야 되냐면 지도자가 변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적절할 때를 알고 변할 때를 알고 마무리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 다시 시작한다든지 시작할 때 머뭇거리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제안하셨던 그 제안이 정말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경영에 공유할 수 있는 거,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지면 네. 학생들도 굉장히 힘을 얻고 그 학생들이 인해서 다시 폭발이 되어지는 저기 뭐 전도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신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한국 교회를 이제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예.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야, 요새는 이제 부교육자를 쓰기가 참 힘들다. 공급이 안 되어진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참 우리 교단에 보면 학교는 우리 학교를 나오고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없을 때 총신대학을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대학도 2001년부터 신대원을 생겨서 또 하다가 보니까 총신 위주로 처음에는 이렇게 나간다 해서 좀 어려운데도 지금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교육자가 정말 그 20대나 30대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50대나 60대 이래 하시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고 또 목사님들은 30대나 40대 젊은 부교육자를 구하고 싶은데 나이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고 또 뭐 자기는 가고 싶은데 교회가 원치를 않고 그래서 그 어려운 난맥상에 처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학교가 속히 이제 발전돼서 이런 인성을 양성하고 또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이제 제대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 네. 또 그런 이제 경영 마인드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자, 총장님, 예. 이제 끝으로 이제 사랑하는 대신대학 학생들과 예. 교직원과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교회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대신대학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랑하는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대학교가 여기까지 70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총회가 어려울 때 대신대학이 어려울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총회장으로부터 모든 임원들께서 또 기도해 주신 그 덕분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또 대신대학교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와 관련 있는 언론에서도 많이 대신대학교를 또 격려해 주시고 대신대학교를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신대학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신대학교의 학생들은 영원히 수급이 되어야 될 거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대신대학교는 지속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그 일을 통해서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늘 어려운 그 상태의 저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만나면서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 들으면서 대신대학교는 올해도 나아갈 것이고 내년에도 나아갈 것이고 10년 후에 100년 후에 계속해서 대신대학교는 발전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대학교가 건강한 학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명실상부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성을 갖춘 것이
이 시대를 아우르는 지혜이며 지식에는 본질을 우리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